텐데요. 모두가 이렇게 좌파 성향 또는 친정부적인 성향을 갖는다는데 물론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KBS에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줄 잘 모릅니다.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KBS 안에는 노동조합이 3개가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한 5,000명 좀 줄여서 4,000명 조금 넘는데요. 5,000명이 잘 안 됩니다. 4,000명 조금 넘는데, 원래 노동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 하나 있다가, 좌파 정권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즈음에 이른바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가 생겼습니다. 좌파 성향의 언론 노조. 그리고 원래 있던 노조는 이념이 거의 이념 성향이 약합니다. 뭐 보수나 진보 이런 색깔이 약하고.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의 노조가 생겨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내에 시끄럽게 할 때 그때 저희도 공영 노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노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조 성향이 적은 이념 성향이 적은 그 1노조에는 주로 기술직 직원들이 있는데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노조원이.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 여기는 한 1,800명, 600명에서 800명 사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공영 노조 저희는 사실 몇십 명이 안 됩니다. 주로 공영 노조는 나이가 좀 든 고참들이 이런 좌파로부터 세상을 구하자 해서 나섰던 거고요. 그런데 이 3개의 노조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노조, 이념성이 약한 옛날 그 노조는 PD가 주로 있는데, 좌파 성향의 본부 노조는 기자와 PD의 한 80% 내지 90%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진보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죠, 주로. 정현주 사장이 그런 진보 매체에서 특채를 많이 뽑았습니다. 대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사를 돌아가고, 그게 진보 정권이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뽑아도 이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본부 노조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따라서 본부 노조에 기자와 PD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좌파 방송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 국가의 정체성보다는 자기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신념에 가까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 노조는 민노총 산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있어서 KBS 본부, MBC 본부, 뭐 YTN 본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방송사, 신문사를. 그렇기 때문에 단일 지휘 체제로 가서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령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일사천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수 노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조직력에서. 예. 그 간부들도 지금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 테고 소수지만 또 좌파 성향이 아닌 기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들을 막지 못하는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 보수 정권이 있었는데 역대 사장들이 오면 사실상 이 노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는데 사실상 이거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역대 사장들이 노조와 이른바 타협을 해버립니다. 손을 잡아버립니다. 왜?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파업을 한다, 혹은 퇴진운동을 한다, 또는 뒷조사를 해가지고 망신을 준다, 비리를 조사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보수 정권에 있었던 사장들도 사실 야합하고 타협하고 해서 오늘날 KBS가 사실상 진작 KBS는 노영 방송이 된 겁니다. 진작 노영 방송도 됐고,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말하자면 좌파 성향의 노영 방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 방송, 공영 방송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이념 정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하는 이런 그 구조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 내부의 이런 좌파 편향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노조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회사에서 인사 이동을 하면 한꺼번에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내부에서 뭐 공식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하기 전에 맨 먼저 어디 갖다 주냐? 노조 사무실 갖다 줍니다. 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관행으로 되어 있네요. 예. 완전 보고네, 보고. 응? 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빼라 말아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KBS 들어오실 때 보니까 보면 여기 커피숍 있죠. 주차장 있죠. 식당 있죠. 이게 다 노조가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저 본관에 가면 웨딩홀이 있는데 웨딩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숍을 웨딩홀로 하는데 그것도 노조가 운영합니다.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이라고 합니다. 노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계 노조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아예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끼지 못할 뿐더러 앞에 말씀드린 KBS 노조와 본부 노조가 서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의 자산 가지고 노동조합을 하게 할까요? 사측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노조의 간을 키운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투쟁하겠죠. 투쟁하죠.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언론 노조가 이사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집으로 찾아가서 창피 주기 등 이른바 치졸한 작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 이제 이사회하고 그 사장들에 대해서는 뭐 그 법인카드도 다 조사하고 뒷조사도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장 같은 경우는 차를 어디서 세웠다는 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제 드러냈어요. 그런 것보다 그것도 심각하지만 저희는 이 노조 입김이 뉴스 방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를테면 어제 KBS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인가요? 대표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년 추도식에 갔었죠. 거기 가서 이 어른이 이렇게 줘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뭐 자는지 묵상하는지. 그런데 그 화면을 더 타이트하게 확실히 클로즈업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눈 감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뭐 자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를테면 눈 감고 있는 뭐 홍준표 대표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 기자가 더 타이트한 장면을 가져왔고 또 뭐 자막도 좀 더 세게 쓰려고 그러니까 그 간부가 그 특정 정치인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쓰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정도로만 표현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오늘 그 전날, 그 다음날 바로 글을 올려가지고, 그 KBS에 지금 적폐를 펼쳐버리고 과거에 잘못된 보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구체적인 실명을 했어요. 그 간부 이름을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는 임명장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짓을 하고 있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아주 그 후배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간부 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지간한 사람 아니면 기자들이 썼던 원고나 이런 걸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물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명서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때리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우종창 기자가 뭐 대반전이 됐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문체부 과장 이야기 보니까 그 위에 국장 이야기하고 다른 거고 그다음에 특검에 주장하고 완전히 뒤집는 거다 이런 나오는데 이를테면 KBS 같은 경우 그런 기사가 이런 분위기 같으면은 기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취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을 장악하는 거는 외부에서 권력으로 자본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 잘 안 통합니다. 지금은 제일 심각한 거는 내부입니다. 언론사 내부에 있는 특정 단체, 특정 노조 이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 그건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보도가 가능하고요. 외부의 간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MBC와 KBS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왜 애들을 마음대로 못하게 자유를 막냐 이겁니다. 그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좌파로의 자유, 좌편향으로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 역대 정권, 보수 정권이 여러 번 거쳐갔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언론 노조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했던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그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조금 하셨었죠? 예, 예. 그럼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예, 예. 이렇게 이제 이왕 또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셨으니까 최근 언론의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언론의 보도 행태도 문제가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 문재인 대통령 보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다정다감한 사람이며 착한 사람이고 얼마나 탈권위적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최근에 언론에 만들어낸 이미지들입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로 하면 다 기사가 돼요. 이런 잔에 커피 마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잔에 커피 마신다고 그게 일면 사진에 크게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테이크아웃 잔 직원들하고. 그리고 깍듯이 90도로 절하고 아픈 사람들 껴안아주고 그 구도가 헤어졌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향입니까? 지도자는 이런 이미지에 묻혀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묻혀있는 사람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과거의 히틀러, 스탈린, 그런 사람들도 히틀러 얼마나 이미지를 좋아했습니까? 이거 완장차고 하이 히틀러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기사가 아니라 가십거리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결정 방향과 대한민국 먹거리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안위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닌데 언론은 유독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각한 거는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 뒤에 우리가 모르게 그동안 얼마나 충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습니까? 원전 정책, 사드, 복지,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이미지 앞에 가려져 가지고 나와도 기자들은 이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거의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 잘해, 친서민적이야, 여기 포커스 맞추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은 팩트를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모르긴 해도 탁현민 씨가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매우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보도는 사실상 우리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보에 대한 보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안보가 이렇게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면 지금 보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도가 제일 많이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달걀입니다. 살충제 달걀입니다. 살충제 달걀보다 안보 문제가 같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충제 달걀은 속보도 내고 턱보도 내고 자담도 하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왜 이런 살충제의 달걀에 언론이 관심이 많을까? 그거 100몇십 개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먹으라는 소리 아니라 떠든다고 식품은 떠들수록 불안한 감이 있고 정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하게 대처하면 그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덜 떠 있어요. 그죠? 흥분돼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안보 문제에 덜 떠 있고 흥분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편해요. 얼마 전에 외국 특파원이 한국에 미사일 쏜다고 해서 방송하러 왔다가 미사일 쏘니까 자기는 대피소 나가야 됐다고 호텔에 물어봤더니 대피소도 없대요. 모른다고. 그리고 시민들 아무도 대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호텔에.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신칸센이 멈추고 애들도 훈련하고 다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절대 이게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장 평온할 때 넘어왔습니다. 1941년 12월 9일이 진주만 폭격할 때인데 그때도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미국인들이 차 마시고 아침 먹고 난 뒤에 휴식할 때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괌에 휴가지 거기 캔슬 안 될까봐 캔슬 될까봐 휴가 계획 잡아놨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답니다. 미사일 쏴도 피서지는 박자박자하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한 발 터져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사실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안전입니다. 정부의 제일 큰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은 여기에 너무 둔감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이미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쪽에 그 방어 무기인 사드 하나 배치 못하는 걸 보고 이게 참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고요. 사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때린다고 할 때 저는 걱정됩니다. 만약에 남한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국가랑 관계가 있다면 남한 정부의 의지에 관계없이 미국 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는 때린다고 하니까 남한 정부의 대통령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밖으로 떠들어야 될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북한보다는 자경화돼가는 남한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지금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성주에서도 보면 민간인이 군을 검문하는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또 최근에 그 고위 군 장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군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야 하는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나 군은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언론인으로서 군을 평가하기 하지만 어쨌든 이 군에 대한 기사는 더 많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얼마 전에 공감병에 대해 갑질했다고 육군대장이 옷을 벗는다, 입건한다 이런 글을 볼 때 사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갑질을 했는지 뉴스를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굉장히 선전적입니다. 그 외에 또 있더라 하고 이제 딴 걸 쫓아다닙니다. 갑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외에 육군밖에 그런 게 아니고 해군도 있다, 어디도 있다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이건 뭡니까? 군 사기를 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감병에 대한 군에 대한 갑질 정도는요. 그 명확하지 참 애매한 분도 있어요.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기분 좋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 갑질이라는 용어가 너무 많아요. 언론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갑질. 세상을 갑과 을로 나누면요, 못 삽니다. 싸움터가 됩니다. 집에서도 갑과 을로 나누면 아버지가 자식 보고 갑질한다고 그럽니다. 자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3, 40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별을 달았던 분인데 불명예스럽게 나간 건 안타깝고 그분이 갑질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인 보도로 우리 군의 사기를 끊는다면, 지금 군을 흔히 사기를 묻고 자란 집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북한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 대한 보도는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잠깐만요. 현재 언론이나 현 정권이 갑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 안보나 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 폐기나 복지 문제, 최저임금 등 정책 대부분도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 많아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 상태 또 접근은 어떤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는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잦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온화한 이미지고 착한 이미지고 참 이웃집 아이씨 같은데 내놓는 정책들은 굉장히 가혹하거나 거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었습니까? 정체가 바뀌었습니까? 공화주의가 아니고 전제주의입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저런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을 만큼 그런 정책을 내놓습니까? 정권이 바뀔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정책들도 과거 정권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렴하고 동의하고 합의한 정책이 많습니다. 원자력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했다가 그 다음에 위원회 통해서 알아보라 이렇게 발 빼고 너무나 급격하고요. 마치 혁명이 난 것 같고, 그런데 언론 보도는 사실 따라가기, 받아 적기 수준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더욱더 심층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도하고, 사실 지금 원자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기관을 많이 본 적 없어요. 대개 그 정권 입장을 많이 옹호해주는 매체가 있을 뿐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께서는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 청와대 상황판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상황판. 그런데 지금 매일 쏟아내는 복지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이 청년들이 작년, 노년 됐을 때 전부 부담으로 얻는 것들이고 허리 휘게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거 좋아하는 토론을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좀 수긍이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정책을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적기 약합니다. 그냥 발표하는데 받아 듣는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